안녕하세요. 시골 촌부입니다. 제가 그 고발인 접수된 것까지를 얘기했었나요? 고발이 접수됐다는 내용까지 하고 연락이 왔다는 것까지 얘기를 했었죠. 그게 오늘 오전이었습니다. 오늘 아침 9시에 수원 남부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고 왔는데요. 결론부터 얘기를 하면 그냥 결론이 뭐 이렇게 논리적으로나 뭐 법적으로 난 건 아닌 거고 제 느낌상 제 느낌상 제가 가졌던 기대보다는 더 그 기대라고 할까요? 희망이라고 할까요? 그게 좀 더 커졌다. 또 뭐 조사를 받고 하는 과정에서 제 느낌이 그렇습니다. 그 조사를 한 수사관은 제가 그 경찰 쪽의 직급 체계는 어떻게 되는지 잘 몰라서 그런데 한 30대 중반 정도 된 것 같고 이미지는 지금 지나고 나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려고 그래도 자꾸 그 얼굴이 그려지진 않고 제가 처음 만났을 때 느낌이 그 누구죠? 김보현 씨인가? 요즘 백패커인가 그 백종원 씨랑 같이 그 단체 금식하는 방송에 나오던데 그 양반이 전에 그 어디죠? 군검사 도베르만인가? 도베만 검사 그 역할 맡았던 분. 도베르만 검사 이미지가 있어서 그런지 어쨌든 좀 제가 첫 이미지부터가 조금 더 이렇게 믿음이 갔고요. 더 믿음이 간 거는 이분이 이제 엊그저께 화요일날 저녁 먹다가 연락을 받았다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보니까 그 이후로 어제 종일 하고 해서 이 건에 대해서 굉장히 좀 공부를 했다고 그럴까? 많이 에, 알고 있더라고요. 제가 또 그 유튜브에 영상 올렸던 내용도 좀 참고하라고 보내줬더니 그것도 뭐두 가지를 봤다고 하는데 어떤 거를 봤는지는 모르겠고 아무튼 굉장히 그 처음 전화했을 때보다는 굉장히 이해를 많이 했고 또 이해를 얼추 한 상태에서 그냥 그 문서 제가 그냥 던져줬던 고발장에 첨부했던 서류나 이런 문서만 보고 이해했던 거에서 좀 이렇게 궁금하다든지 뭐 참 이해가 안 간다든지 이런 부분을 중심으로서 저한테 묻고 저는 또 그거에 대해서 대답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과정을 이해시키는 거는 굉장히 쉬웠습니다. 보니까 이 개표 상황표 이거를 제가 이제 문서 24로에서 접수를 했는데 이거를 그 경기 남부지검인가요? 수원지검에 공공수사부로 접수를 했는데 그쪽에서 이 제가 접수했던 이 고발장하고 첨부 문서를 출력할 수 있는 건 다 했는데 그 중에 요 개표 상황표 60페이지에 달하는 거를 다 출력을 해서 그 경찰 쪽으로 이첩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출력된 거를 이렇게 손가락으로 짚어가면서 설명을 하니까 뭐 굉장히 쉽기도 하고 뭐 이해도 금방 하시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좀 인상 깊게 본 거는 이제 이 숫자 지금 이 숫자가 입력이 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 숫자가 아니고 원래는 요거랑 요거를 입력해야 되는데 요거랑 요거를 입력한 거죠. 그래서 무효표는 74가 돼야 정상인데 301이 됐다. 이 상황을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니까 이건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안 간다. 그러면서 더 제가 인상 깊게 받아들였던 거는 뭐냐면 이 숫자가 입력이 돼야 되는데 이제 이 숫자에 대한 그 뭐 통신이 되니 안 되니 그 얘기를 하기에 앞서서 이 뭔가 하여간 다른 숫자 정확하지 않은 숫자를 입력을 했는데 이게 아무도 발견하지 못했다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저보다도 더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것 같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이거를 뭐 누군지는 입력한 사람이 이 숫자를 입력했는지 뭐 누군지는 모르지만 이 숫자를 악의적으로 예를 들어서 이제 더 얘들이 교묘하게 조작하려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악의를 가지고요. 고의로 이 숫자를 바꾸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여기 자 여기 뭐 이걸 입력한다고 했을 때도 숫자를 여기에 4611로 넣고 1906으로 넣었다고 해도 크로스체크도 이 숫자로 돼버리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이거를 악의적으로 누군가를 속이거나 하려고 이 전혀 엉뚱한 숫자를 입력을 한다고 하면 그게 어디선가는 체크가 돼서 걸러졌어야 되는데 이거를 제가 발견할 때까지 6월 뭐 중순경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한 6월 중순경에 이거를 발견할 때까지 아무도 이걸 몰랐다. 그래서 기자들조차도 뭐 무효표가 많이 나오는 이유를 뭐 김준혁 씨가 뭐 김준혁 후보가 워낙 그 뭐 이대 성상납이니 뭐니 문제를 많이 일으키다 보니까 뭐 에? 약한 민주당 지지층이 비례대표는 찍어주면서 뭐 이 지역구는 김준혁은 안 찍어서 무효표가 그렇게 나왔다. 그런 식으로 다 기사가 나왔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저는 이 수사관에 대해서 좀 신뢰가 가는 게 이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이 생각하기도 그렇잖아요. 이 숫자가 입력이 됐어야 되는데 뭔지는 모르지만 하여간 다른 숫자가 입력이 되고 이게 다 공표가 됐어요. 발표가 됐어. 그걸로 저 당락이 결정이 돼 버렸어요. 그리고 2개월이 지나도록 아무도 몰랐고 그렇다 그러면 이게 이제 뭐 전산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고 뭐 온라인이 되니 뭐 이 문제가 아니고 그냥 총체적인 그걸 그냥 보통 시스템이라고 하면 선거 관리가 이루어지는 시스템 자체가 이렇다는 거는 뭐 제 느낌상 충분히 저랑 공감을 했거든요. 그렇잖아요. 이 숫자를 입력해야 되는데 뭔가 다른 숫자가 들어갔어. 다른 숫자가 들어갔는데 그거를 아무도 모르고 개표장에 있는 인원만 해도 줄잡아 뭐 기자까지 하면 2, 300명 이상 될 텐데 장관인 뭐 개표원 다 치면은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몰랐을까? 예? 그걸 모르고도 발표가 되고 2개월이 지나도록 아무도 모를 수 있는 이 선거 관리 시스템이 문제가 있다는 거를 공감을 하고 나니까 나머지도 이렇게 설명하기가 굉장히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첫머리에 딱 첫 대면에 인사를 하고 앉아서 뭐 커피도 얻어 마셨죠. 앉아서 뭐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내 걱정은 그거였다. 이게 지금 선관위를 뭐 지금 요건은 선관위는 아니죠. 선관위 직원을 상대로 하는 건데 최소한 지금 피고발인으로 들어가 있는 사람 중에 최고 직급자로 최고 뭐라고 그럴까요? 그 권력이 있다고 그래나? 하여간 힘 있는 사람으로 치면 이 수원시정 영통구 선관위원장인가? 아무튼 이분이 형사합의부 판사는 아니지만 뭐 대략 형사합의부 판사들은 선거관리 업무에서는 배제되는 게 원칙이라고 하니까요. 제가 이번에 대해서 조회는 안 해봤지만 대충 그 가정법원이나 뭐 이렇게 해서 부장판사급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금 제가 이 피고발인으로 적은 사람 중에 심지어는 부장판사도 있다. 예? 근데 이게 경찰에서 2단계에서 이렇게 수사를 해서 과연 그 사람을 불러다가 대면 조사를 하거나 할 수 있는가를 굉장히 걱정했다. 그랬더니 이 수사관 얘기가 아유 요즘 경찰 그렇지 않고요. 뭐 그 사람이 누구든지 간에 범죄 혐의가 있다고 생각하면 수사하는 거는 그게 자기 본연의 임무라고 얘기를 하니까 뭐 거기서 그거도 그렇고 또 이 아까 다른 숫자를 입력했는데 그게 걸러지지 않고 넘어왔고 뭐 이런 문제에 대해서 같이 공감을 하다 보니까 뭐 세대로 따지면 저보다 한 20년 가까이 차이가 나는 젊은 친구인데 오히려 아주 순수하게 이거에 대해서는 전혀
이런 건은 지금 처음 접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경찰서의 그 지능수사팀, 지능범죄수사팀인가 거기에도 선거 관련 사건이 몇 개가 진행 중인 게 있대요. 근데 지금 이것처럼 아주 명료하고 또 이 논리적으로 설명하기가 쉬운 게 굉장히 쉽다고 얘기를 하니까 뭐 저야 그런가 보다 했죠. 그래서 한 느낌은 좋고요. 어,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이 정상적인 숫자라면 이거를 입력해야 되는데 다른 숫자를 입력했다는 게 문제라는 거는 일단 인식을 했고, 뭐 9시부터 11시 반까지 거의 2시간 반을 했는데 제가 그 이 논리적으로 뭐가 문제가 있다 하자가 있다 하는 거는 한 30분? 30분 좀 넘었을라나? 그 정도로 해서 거의 정리가 됐어요. 어디가 문제고 뭐 수사는 어떻게 해야 되고 뭐 이런 문제에 대해서까지도 다 얘기를 했는데, 아유 그놈의 그 조서라고 쓰는 게 그게 참 까탈스럽더구만요. 여기 칸을 설명하려 그러면 뭐 3번 이항에 뭐 심사집계 뭐 이 숫자를 입력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걸 다 텍스트로 넣어야 되니까 그 시간이 많이 걸려가지고 11시 반까지 조사를 받았는데, 아무튼 그 제가 이 앞서 영상에서 수원정의 문제점이라고 얘기했던 거를 그 수사관이 제가 느꼈을 때 하여간 충분히 이해를 했다고 느꼈습니다. 그게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그 수사관이 혼자서 수사를 하는 것도 아니고 이제 그 사람이 조서를 꾸며서 이제 수사에 본격적으로 착수를 하게 되면 거기 지능범죄수사팀인가 팀원이 8명이라는데 그 팀장하고 전체가 이 내용을 공유해서 이제 역할을 분담해서 수사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를 조사했던 그 수사관 같은 경우는 자기가 이해한 걸 가지고 나머지 팀원들한테 자기가 느낀 거를 그대로 설명을 할 수 있을 정도까지 이해를 해야 한다고 했고, 제가 느끼기에도 얼추 이해를 한 것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팀원들이 이해를 했고 그렇다 그러면, 그래서 저는 이제 기대가 제가 당초 기대했던 것보다 더 크다고 느끼는 이유가 그거인 거고요. 뭐 결국 요 내용 다 이해했고, 개표 상황표가 어떻게 작성이 되고 또 경기도 선관위에서는 이 개표 상황표를 팩스로 받은 거랑 또 이 전산 입력원이 입력한 숫자랑 차이 나는 걸 크로스 체크해야 되는 유일한 지점이 거긴데, 거기서 뭔가 누가 또 역할을 안 했다는 것까지 얘기를 했고, 또 그거를 수사하려면 저기 선관위에다가 소문 질의를 하거나 해가지고는 이거는 답이 안 나온다. 그러니까 그 선관위에 뭐 물론 확인을 해야죠. 여기에 이제 피고발인으로 들어가 있는 사람이 성명이 이렇게 딱 뭐 인장으로라도 확인된 사람은 확인됐지만, 요 전다솜 씨나 뭐 요런, 그렇지만 그 뭐 경기도 선관위에서 그 대조하는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기록하거나 여기 이제 그 개표소에서 기록하거나 입력하는 사람 이름은 제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영통구 선관위에다가 그 담당했던 사람의 연락처라든지 이런 신원은 파악을 해야 되니까, 그 정도가 이제 선관위랑 조사를 해야 될 내용인 거고, 1차적으로는 이 관련된 피고발인을 대면 조사를 해 달라고 얘기도 했고, 또 수사관 얘기도 뭐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될 것 같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와서 얘기를 할 때 뭐 이제 감독을 해야 될 사람들은 이 숫자를 입력했는지 이 숫자를 했는지 잘 모를 수는 있죠. 어쨌든 감독을 소홀히 한 거니까 그 책임은 어쨌든 묻겠지만, 이 숫자를 입력했는지 이 숫자를 입력했는지 잘 모를 수가 있다고요. 근데 그 피고발인 전체를 조사를 하다가 보면 누군가가 나는 이거를 입력했다고 할 수도 있고, 잘 모르겠다고 할 수도 있고, 이거를 입력했다고 할 수도 있고, 그죠? 그러니까 저 수사관은 분명히 이 숫자가 전체적으로 59장에 들어있는 이 숫자가 다 누락이 돼서
2241표가 무효표 처리됐다는 건 확실하게 이해를 했어요. 그렇다 그러면 이제 그걸 풀어가는 방법에 있어서 일단 대면 조사를 하고, 대면 조사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이 사람들이 뭘 입력했다든지 나는 이거를 입력했다 그 얘기를 한다 그러면 어디를 들여봐야 되냐, 결국 선관위의 개표 보고 시스템이라고 하는 그 통신망에 이 팩스로 전송된 것도 아마 거기에 이미지로 들어있을 것 같거든요. 그 팩스로 보낸 그 파일이 요 시간에, 그러니까 위원장이 공표하고 나서 전산입력원이 입력을 했을 거니까요. 어디야, 원촌동 같은 경우는 10일 22시 50분 직후에 팩스가 전송이 됐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포렌식을 한다고 해도 아주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팩스를 열어봤는지, 또 이 전산 입력, 그러니까 그 경기도의 선관위에서 해야 될 일이 이거를 팩스로 받고 팩스로 받은 거랑 요 전산으로 입력한 숫자랑을 개표상, 그러니까 뭐죠? 요 개표 단위별 개표 결과, 예? 이 전산상으로 입력된, 이건 수원, 경기도, 수원정, 영통구. 그러니까 요 숫자랑 개표 단위별 개표 결과로 입력된 숫자랑 요 개표 상황표를 대조를 해야 되니까, 그러면 그 로그 기록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제 그 파일이 예를 들어서 수원 영통구의 그 개표 상황표가 건드려진 시간, 예? 수정이 된 시간이 다 기록이 될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로그 기록하고 실제로 어떤 숫자를 입력했는지는 그거를 들여다봐야 확인이 된다. 그래서 뭐 선관위에서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해서 범죄의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입력원이 이거를 실수로 입력한 것처럼 조작할 수도 있을 가능성이 있지 않냐, 사주를 해서.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뭘 입력했다고 하든지 간에, 이 숫자를 입력했든 이 숫자를 입력했든지 간에 선관위에 그 이 개표 단위별 개표 결과, 이 숫자하고 요 개표 상황표 팩스로 보낸 거하고가 언제 열려서 언제 대조가 이루어졌는지. 왜냐하면은 이거, 그래서 원촌동 같은 경우는 팩스가 들어간 시간이 있고 팩스가 들어간 거를 열어본 시간이랑 예를 들어서 요 입력한 시간이랑 비교하면은 뭐 시차도 있을 수가 있고 최소한 어떤 숫자를 입력했는지 확인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핵심 주범이 누구인지, 예? 아니면 전체 입력한 사람들도 그렇고 감독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전부 이 숫자로 확인을 했다는 게 증명이 된다 그러면, 예? 그럼 이 숫자는 뭐죠? 이 숫자는 완전히 개표 결과가 끝난 다음에 이 숫자가 어디선가 끌고 갔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니까, 예? 이 전체 사람들이 다 혐의 없음을 받는 순간에 이 숫자는 뭐냐? 결국 온라인으로 연결됐다는 것을 증명하게 되는 거다. 이건 뭐 제가 앞서 다 얘기를 했던 내용이니까. 근데 이 부분도 수사관이 정확하게 이해를 했습니다. 근데 요 온라인으로 연결됐냐 안 됐냐 하는 문제는 제가 물어봤죠. 이게 만약에 이 입력한 거를, 만약에 이 숫자를 입력했다는 게 밝혀져서 이 사람들이 다 혐의 없음이 된다고 하면 결국 이 숫자는 투표지 분류기에만 있는 숫자인데, 아무도 입력하지 않은 숫자인데 이게 전산망으로 올라갔다는 거는 링크가 돼 있다는 거를 증명하게 되는데, 이런 경우에 제가 별도로 고발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거니까 그걸 별건 수사라고 하죠. 그걸로 진행을 하는 건지 물어봤더니 그거는 이제 그 수사 과정에서 이게 명확하다고 하면 별건 수사로 진행을 할 수도 있고, 좀 어딘가 뭔가 보충 설명이 필요하거나 뭐 다른 증거가 필요하거나 할 것 같으면 이제 추가로 고발이 필요하다고 해요. 근데 지금 당장 급한 거는
여기에 지금 제가 피고발인으로 적은 사람들 중에 상당수가 파견 나온 사람들이잖아요. 신분은 그냥 일반 공무원이거나 은행원이거나 한데 선거 개표 업무를 위해서 뭐 착출된 사람들이다 보니까 그 사람들 같은 경우는 공소시효가 6개월이라는 거예요. 공직선거법으로 기소할 수 있는 시효가 6개월이니까 어쨌든 빠른 시일 안에 이 사람들이 뭔가 실수든 고의든 뭐 해서 잘못 입력했는지 제대로 입력했는지 확인하는 것만 집중하자. 그렇게 해서 그 죄명 같은 경우도 공직선거법상에 이 투표지 위조, 투표 위조 또는 증감죄. 그러니까 여기 투표 위조 또는 증감. 지금 같은 경우는 감이잖아요. 감에 해당되는 죄는 어쨌든 뭐 다른 곁다리 직무유기 뭐 이런 거를 배제하고라도 이 죄목만 가지고 어쨌든 집중해서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관련된 사람들이 처벌을 받던 처벌을 안 받게 되던 처벌을 받는다고 해도 아까 처음에 더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했던 게 이 숫자 아닙니까? 그죠? 다른 숫자를 입력해도 그냥 개표 결과가 발표될 수 있었다는 게 문제라고 하면 어떤 식으로든 선관위의 문제는 추후에 그거는 이제 공소시효가 10년이라고 하니까요. 선관위 직원이나 뭐 선관위를 상대로 하는 시효는 10년이라고 하니까 일단은 지금 6개월이라고 해야 이제 50일밖에 안 남은 거 아닙니까? 10월 10일이 그 시효니까. 그래서 그 전에 이 수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고 했고요. 그럼 뭐 이제 이거저거 얘기하다가 마지막에 얘기한 게 제 의견을 묻더라고요. 그러면 이거를 혹시 입력한 사람이 이 숫자를 입력 안 하고 이 숫자를 입력했다면 입력을 했다면 고의라고 봅니까? 실수라고 봅니까? 그래서 그걸 뭐 양당 간에 딱 잘라서 얘기를 할 수는 없고 약간의 고의가 있을 수도 있다. 그건 왜 그러냐? 제가 앞서 이거를 발견하게 된 과정을 설명하면서요. 이것도 보여줬습니다. 처음에 몇 개의 개표 상황표를 갖고 입력하다 보니까 전부 개표교세의 득표율이 국힘당보다 민주당이 전국적으로 다 높더라. 이 전라남북도 동작을 빼고 나면 전부 다 높더라. 그래서 그 7개를 보고 이상해서 전국의 252개 선거구를 다 받아서 입력을 하다 보니까 수원정에서 이런 게 발견이 됐다. 그러니까 요거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이것도 분명히 이상하다고 공감대가 형성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처음 보여준 건데도 이 개표기하고 수개표 득표율 차이가 이렇게 한 평균 6점 뭐 얼마, 전라남북도를 빼고 나면 7% 이상 차이가 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거는 금방 보고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정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이제 이거에 대해서도 이해를 했고요. 그러니까 저거를 이해한 상황에서 보니까 고의가 있을 수도 있다고 제가 얘기를 했댔잖아요. 그게 무슨 의미냐? 개표기에서는 민주당이 개표기 결과가 유리하다는 거를 뭐 그게 입력권이든 기록원이든 간에 그거를 미리 혹시 알았다면 알고 여기 이 김준혁 씨하고 이주성 씨가 굉장히 박빙의 결과가 예상이 된다고 하면 충분히 만약에 이제 입력하는 사람이 더불어민주당 김준혁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전산 입력을 담당했고 그 사람이 뭔가 김준혁 후보한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숫자를 조작하려고 했으면 이 숫자를 입력하는 것보다는
실수를 가정해서 이 숫자를 입력하게 되면 민주당이 더 유리한 결과가 나오니까 처음부터 작정하고 그랬을 수도 있다. 확률은 굉장히 낮지만, 그죠? 여러분도 좀 공감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뭐 이 투표지 증감제를 정하는 데 있어서 고의냐 과실이냐는 상관이 없잖아요. 근데 이제 그 법에도 감정이 있다 보니까 이거를 정말 실수로 했다고 하는 사람한테 뭐 예를 들어 3년 이상 7년 이하 뭐 징역 뭐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확인하기 위해서 물은 것 같은데, 저도 뭐 그 고의일 확률은 굉장히 낮지만 가능성은 있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 뭐 지금 아마 요 정도일 겁니다. 그 이 전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설명한 것도 그 수사관하고 저하고 전체적인 그 얼개를 딱 맞춰가는 데는 한 30분 정도 걸렸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이제 조서 쓴 거, 뭐 오탈자라든지 용어에서 조금 오류가 있고 한 거 뭐 수정하고 뭐하고 하는데 또 한 2, 30분 잡아먹고. 그래서 그 느낌은 하여간 뭐 이 이제 수사 과정에서 뭐 팀을 떠나서 뭐 수사과 뭐 경찰서 경찰청 뭐 이런 또 저 결제 라인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과정에서 좀 달고 다른 그 상급자들이 어떻게 이 사람한테 압박을 넣거나 아니면 선관위를 경유해서 뭔가 위로부터 압박이 온 거다. 뭐 그럴 가능성도 배제는 못 하겠습니다. 근데 적어도 제가 오늘 본 수사관을 만나고의 느낌은 희망적이다. 예? 뭐 결국 기대를 안 하면 어떡할 거예요? 지금 이제 마지막 기댈 때가 이 수사관인데, 그리고 이 수사관 같은 경우도 일단 이거를 수사해 가는 과정에서 이 사람들한테 죄를 묻거나 아니면 이 사람들한테 죄를 물을 거를 못 찾는 순간에는 더 큰 일이 벌어진다는 거를 이 수사관도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렇잖아요? 이 사람들이 다 이 숫자를 입력했고 감독하는 사람들도 다 이 숫자를 확인했는데, 그러니까 포렌식한 그 메인 서버를 다 열어봤는데도 이 숫자가 입력이 되었었다. 에? 그러면 아무도 죄가 없잖아요. 그죠? 아무도 죄가 없는데 어느 시점인가 갑자기 이 숫자로 바뀌었다. 이 숫자로 바뀌었다 그러면 이건 뭐 어마어마한 문제인 거죠. 에? 그러니까 이 지금 뭐 저도 얼핏 그 언질은 좋습니다. 이게 저기 이 사람들이 죄가 있건 없건 죄가 있으면 있는 대로 이 다른 숫자를 입력한 게 아무데도 걸러지지 않고 제가 이걸 입력 안 했으면 그냥 지나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게 일단 문제니까 전체 뭐 온라인 통신 전산 이거를 떠난 전체 선거 관리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거를 부각시키게 되는 거고요. 예? 이 사람들이 유죄가 인정이 된다 그러면. 근데 이 사람들이 혐의가 없거나 뭐 이제 그러니까 그 선관위 서버를 들여다봤는데 다 이 숫자가 입력이 됐는데 어떻게 이 숫자가 만약에 발표가 됐다고 하면 이거는 이제 그 국정원에서 보안 점검했던 결과랑 딱 매칭이 되면 이거는 선관위에서는 자기네가 뭐 조작을 했네 안 했네를 따지기 전에 해커가 들어와서 조작을 할 수 있는 문을 열어준 책임은 면할 수가 없는 거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뭐 이제 더 깊이 들어가면은 해킹 흔적이 있는지는 그때 가서 또 들여다보면 되겠죠. 압수수색을 해서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면 해킹 흔적도 있고 뭐 그렇게 된다 그러면 저는 이 아까 얘기했던 이거 개표기 조작에 의해서 개표기 득표율이 민주당은 수개표 득표율보다 항상 7% 이상 높았고 플러스고 국힘당은 마이너스고 이런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근거가 이 수사 과정을 통해서 밝혀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결제 라인이 올라가는 과정에서
에, 뭔가 압력이 오거나 했을 때 이 수사관 입장에서도 반박을 할 수가 있잖아요. 아우, 그게 만약에 이 사람들을 무혐의 처리하게 되면 그거보다 더 큰 건이 터집니다라든지. 예? 뭐 아무튼 요 자료 안에서 그 라인 하나하나를 뚫고 가는 힘이 이 자료 자체에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도 증거 자료로 제출을 할까 말까 논의를 하다가 이것도 선관위와 관련된 문제인 거니까 전체 이제 시스템의 문제를 수사를 하게 되거나 하게 되면 그거는 이제 그 시효가 10년으로 여유가 있으니까 혹시 그때 가서 필요가 생기면 그때 이거를 증거로 첨부합시다. 그 정도로 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이거 뭐 고발 내용이라 별거 없었잖아요. 근데 요 길게 썼지만 하여간 칸이 잘못 입력했다. 예? 그래서 뭐 나머지는 뭐 이게 좀 이렇게 요식행위 뭐 그 좀 그거에 맞추기 위한 시간도 상당히 있었고 어쨌든 저는 처음에 이 고발을 하면서 느낌을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길 가다가 돈가방을 주웠다. 그럼 돈가방 주운 놈이 그냥 신고하는 게 맞고, 또 이 건 같은 경우도 누구보다도 어쨌든 이걸 제일 처음 발견했고, 여기 그 개표기 조작이라든지 이 전체를, 그러니까 사전선거인수 부풀리기는 일단 좀 빼고, 사전선거인수 부풀리기는 빼고, 개표기 조작 같은 경우는 요 수원정만 가지고도 증명할 수 있겠다는 확신이 있었으니까 그거를 제가 하는 게 맞다. 근데 너무 이제 큰 거악을 상대로 해서 제가 일개인이 일개 시골 촌부가 그거를 하기에는 좀 버겁다는 말씀도 드렸었고요. 근데 그 버거운 게 문제가 아니고 뭐 그게 버겁다고 하면 저는 예를 들어서 오늘 가서 그 수사관이랑 그 아주 좁은 공간에 둘이서만 제가 이 얘기를 지금까지 한 3개월 이상을 이 작업을 해오면서 심지어 그 황교안 대표님이 주재하는 그 대응팀 회의에 가가지고도 제가 발언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됐겠습니까? 그죠? 굉장히 그 요약 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뭐 멤버들이 잘 이해도 못했을 테고 한데 제가 이 일을 시작한 이후로 어느 개인을 상대로 해서 요 아주 주제가 작잖아요. 숫자를 잘못 입력했다. 잘못 입력한 거를 아무도 모르고 지금까지 왔고 개표 결과로 발표됐고 이거다. 이거를 2시간 반 동안 어쨌든 뭐 리뷰하고 뭐 하는 시간 다 포함해서 한 사람을 집중적으로 얘기를 하는 게 오늘이 처음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는 혹시 여기에서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어떻게 결과가 나오느냐에 따라서는 당연히 그 후속 조치를 해야겠지만 그거를 떠나서 저는 오늘 뭐 아침부터 굉장히 피곤한 하루를 살면서 제가 오늘 마감하면서 느끼는 느낌은 제가 일개 국민으로 있으면서 이거를 느끼는 한 사람을 제가 오늘 가서 확실하게 문제가 있다고 확실하게 인지를 시켰다는 거 저는 그거 하나로 해서 오늘을 산 의미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이제 당초 했던 기대보다는 더 커졌다는 거는 사실이지만 그 이제 또 어마어마한 또 조직을 상대로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어디선가 또 꼬꾸라질 일이 생길지도 모르겠죠. 그렇지만 그거는 그때 가서 또 대응할 일인 거고 오늘은 하여간 평생 처음 경찰에 가서 무슨 조사를 받는다는 것 자체가 좀 부담스러웠지만 그것도 굉장히 홀가분하게 끝나서 좋고 뭐 가면서는 뭘 어떻게 하면 잘 이해를 시킬까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또 운전하고 오면서는 내가 그 얘기를 하면서 혹시 빠뜨린 내용은 없나? 뭐 잘못 얘기한 건 없나? 계속 그 생각을 하고 한 거의 80km? 거의 한 100km 정도 될 거요 수원까지가?
그걸 왕복을 하면서 뭐 어쨌든 사고 없이 잘 갔다 왔다는 것도 감사하고, 또 이렇게 또 공장을 비우고 나가면 또 웬 주문 문의 전화는 그렇게 많은지, 그 많은 것도 어쨌든 뭐 갔다 와서 급하게, 예? 내 먹고 살 거는 도면도 그리고, 예? 견적서도 내고, 그 일도 다 했고, 또 하나 더 중요한 거는 이제 아마 그 박 변호사님이 방송을 할지 모르겠는데, 우편 배달한 숫자하고 관내 선거죠. 그러니까 그 각 선관위에서 투표수나 선거인 수랑 비교를 했을 때 또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나는 게 발견이 됐어요. 그거는 기회가 되면 어, 이제 따로 영상으로 만들 거고요. 아무튼 오늘은 뭐 제 개인으로 보면은 굉장히 의미 있는 날이었고 그렇습니다. 그 의미가 더 이렇게 눈덩이처럼 부풀려져서 제가 이 건을 고발을 하면서 이렇게 쭉 생각했던 그 흐름대로 가서 뭔가 여기에서 최소한 선관위의 관리 시스템이든 전산 시스템이든, 예? 뭐 이거에 대해서 이제 좀 더 이렇게 부각을 시키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을 걸로 기대를 합니다. 어떤 분들은 택도 아닌 얘기로 희망 고문하지 말라고 하는데, 그나마 이런 희망도 없으면은 뭔 맛으로 삽니까? 진짜 깜깜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희망 고문일지 희망인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같이 공유해 가면서 혹시 생각대로 안 됐을 때 좀 같이 뭐 실망도 하고 또 뭐 다른 또 돌파구를 모색도 하고 그렇게 가면서 어쨌든 좀 힘을 모아 봅시다. 오늘 하루 이렇게 잘 마무리하게 돼서 감사하고, 또 이 영상을 봐 주실 분들한테 또 미리 감사합니다.